신축 건물 경매. 와, 생각만 해도 솔깃하죠. 갓 지어서 깨끗하고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도 없어 보이니까요. 근데요, 만약에 이 멀끔해 보이는 투자처에 정말 거대한 소유권 함정이 숨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? 네,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 겁니다. 신축 건물 경매, 이게 진짜 보기처럼 안전하기만 한 투자일까요? 아니면 혹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정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자,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. 바로 상식의 함정이라는 건데요. 여러분, 새로 지은 건물 주인은 누구일까요? 당연히 건물을 지은 사람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죠? 네,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그 생각. 그게 바로 이 함정의 시작점입니다. 사실 법의 기본 원칙도 우리 상식이랑 똑같아요. 시공사가 직접 자기 돈, 자기 노력 들여서 건물을 올렸으면 그 건물의 첫 번째 주인은 당연히 시공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. 원칙적으로는요.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죠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. 잘 들어보세요. 건물이 시공사 자기 거잖아요. 그러면 공사비를 좀 못 받았다고 해서 자기 건물에다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안 되겠죠. 아니, 내 물건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권리 행사예요. 그래서 이것도 딱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잠깐만요. 신축 건물은 유치권 걱정은 아예 없는 거네? 이렇게 생각하셨죠?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. 하지만 바로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 순간, 바로 그때부터 투자자의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 겁니다. 그 모든 상식을 한 방에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열쇠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소유권 귀속 합의라는 거예요. 건축주랑 시공사, 이 둘이서 맺은 딱 하나의 문서,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판을 바꿔버립니다. 이게 도대체 뭐냐면요. 건축계약서에 보면 흔히 들어가는 특약 조항이라는 거예요.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, 자,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 소유권은 돈 된 건축주 당신 겁니다. 라고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죠.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주 이름으로 딱 박아놓는 식으로 이 합의를 못 박아둡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. 보통의 경우, 그러니까 아무 합의가 없을 땐 시공사가 주인이니까 유치권은 불가능하죠. 근데 오른쪽, 이 소유권 합의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? 주인이 건축주로 바꿔버리죠. 그러면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. 와,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. 네, 바로 이 지점이 진짜 핵심이에요. 계약서에 있는 그 딱 한 줄 때문에 건물이 내 것에서 남의 것으로 바뀌는 그 순간, 시공사는 이제 타인의 재산에다가 자기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꼴이 되는 겁니다.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 법적인 변화가 도대체 왜 경매 낙찰자한테는 거대한 숨겨진 빚이 되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무시무시한 위험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유치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시공사가 남의 건물에 공사를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. 그러면 돈 다 줄 때까지 이 건물 못 줘 하면서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꽉 쥐고 버틸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. 말 그대로 건물 자체에 딱 달라붙어 있는 보이지 않는 빚 덩어리인 셈이죠. 그러니까 이 유치권은요, 그야말로 숨겨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예요.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폭탄은 경매로 주인이 100번 바뀌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. 결국 최종 낙찰자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. 정말 끔찍하죠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떠안아야 할 그 폭탄의 금액이 무려 3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내가 낸 낙찰 대금이랑은 완전히 별개의 돈이에요. 그냥 그 건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추가로 물어줘야만 하는 그런 돈인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자, 보세요. 감정가는 5억으로 나왔어요.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유치권이 3억이 껴있다면?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맞습니다. 사실상 이 건물의 진짜 가치는 2억밖에 안 되는 셈이죠.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빚이 건물의 진짜 가치를 야금야금 다 갉아먹어버린 겁니다.
아니, 이렇게 위험천만한데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? 천만에요. 아닙니다. 정말 다행히도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폭탄을 미리 찾아내고 막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패가 있습니다. 그 방법은요,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자,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건축 허가서를 무조건 떼어봐야 합니다. 허가서에 적힌 이름이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주 이름으로 되어 있다? 이건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. 그리고 둘째, 어떻게든 건축계약서 원본을 구해서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귀속된다는 식의 특약 조항이 있는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야 합니다. 여러분, 이 말은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에이, 시공사가 직접 지었는데 무슨 유치권이야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, 이런 상식적인 추측은 절대 금물입니다. 핵심은 뭐다?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건물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류 한 장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? 첫째,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주인은 아니다. 둘째, 사적인 계약서 한 장이 진짜 주인을 바꿔버릴 수 있다. 셋째, 바로 그 주인 변경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치권이라는 게 생겨난다. 그리고 넷째, 그 유치권은 결국 누구 몫이다? 최종 낙찰자인 바로 당신의 빚이 된다.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. 제발 반드시 서류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다음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?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진 건물만 보고 달려드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 뒤에 숨겨진 종이 한 장의 힘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?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